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이 총리 역할로서 성장하고 있다고 존키 전 총리가 말했습니다. 국민당은 지난 주말 이틀간의 컨퍼런스를 통해 국민당의 선임 의원들, 국민당의 정책 및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국민당의 전반적인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럭슨은 충실한 당원들에게 연설하면서 승리의 어조를 보였으며 현재 정부에서 가장 큰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지난 9개월 동안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설명했습니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월리스는 공공부문 일자리 약 6천 개를 포함한 공공지출 삭감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될 초등 및 중등 학생을 위한 새로운 수학 커리큘럼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교사들이 개편된 수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말에는 국민당의 핵심인 부동산, 농업, 법과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당의 연립 파트너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RNZ과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당 총리 존 키경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잘 진행되고 있으며 전임 총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크리스토퍼 럭슨의 개인적 인기에 대해서는 대중이 럭슨을 알게 되면 그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푸드 앤 탐슨의 평균 및 중간 판매 가격은 7월에 폭락했지만 판매량은 6월의 재앙적 수준에서 다시 급증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사는 6월에 681개 동에서 7월에 902개 동의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했고 5월에 판매한 916개 동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2021년에 1235개 동을 판매한 이후 7월에 이 중개사가 판매한 부동산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중간 및 평균 판매값은 모두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112만 7,639달러로 6월에 비해 10만 8,697달러, 마이너스 8.8% 하락했습니다. 중간 매매 가격은 100만 달러 미만으로 다시 떨어져 97만 달러가 되었으며 6월 대비 5만 달러, 약 마이너스 4.9% 감소했습니다. 중간 매매 가격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것은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상위권 시장에서 매매 비율이 크게 감소했으며 200만 달러 이상 매매 비율이 6월 22.5%에서 7월 14.6%로 감소했습니다. 바풋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시장은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 기관은 7월에 1,518건의 신규 매물을 접수했는데 이는 6월에 1,506건에서 약간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높은 판매와 매물 변동이 결합되어 바풋의 총 재고는 7월 말에 5,446개 동으로 줄었고 이는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 스피크,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6일 RNZ에 따르면 뉴질랜드 가계는 현재 전체 소득의 평균 5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평균 임대료 지출 비율은 10년 전인 2013년보다 약 11% 증가하여 52.2%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에서는 가계소득의 53.6%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으며 웰링턴에서는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오클랜드에서의 평균 임대료는 주거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지역의 경우 월세가 2,500달러를 초과하기도 하여 이는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웰링턴의 평균 임대료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는 많은 가게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임대료 상승은 저소득층 가구와 청년층에게 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60%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가게는 주거비 절감을 위해 주택을 공유하거나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상승이 뉴질랜드 경제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거비 부담이 가계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식 현금 금리가 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스트팩 경제학자들은 공식 현금 금리 OCR이 연말까지 5%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OCR 예측을 업데이트하여 10월과 11월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석 경제학자 켈리 에크홀드는 예측을 한 달 앞당겼지만 나머지 예측에는 거의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과 11월에 25 베이시스 포인트의 인하가 있고 내년 2월에 또 인하될 것이며 내년 5월에도 여전히 OCR 공식 현금 금리가 4.5%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전에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크홀드는 은행 측이 단기 경제 성장 예측 수치를 상당히 낮추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은 경제가 2분기에 0.6%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3분기에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크홀드는 8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20%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립 임대 시장이 앞으로 수십 년간 많은 연금 수급자를 위한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주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은퇴위원회는 2048년까지 65세 이상의 임차인 수가 현재의 2배인 6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퇴위원회 정책 전문가 조 던킹은 대부분의 임대인이 노인 임차인을 위해 접근성을 개선하지 않았다며 65세 이상의 인구 중 약 3분의 1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집과 지역 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 친화적인 임대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약 40%의 65세 이상이 뉴질랜드 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20%는 조금 더 많은 수입이 있다며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작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1원 7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9원 8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3원 60전입니다.